황대일의 중국의 갑질 2000년, 중국 갑질 2000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황대일 씨가 지금 그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연합뉴스 선임 기자로 계신 분인데, 중국 갑질 2000년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분의 조부 할아버지가 3.1운동을 주도하다가 3.1운동에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 34세로 이제 순국하신 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최근 중국의 그 행태에 화를 참지 못해서 중국, 구체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는 유튜브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 한구석에는 왜지? 왜 내가 중국을 미워하지 하는 궁금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책이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찬찬히 읽어볼까 합니다. 앞으로 이 중국 갑질 2000년을 약 6, 7회에 걸쳐서 여러분과 매주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이 이분이 쓴 책의 서문입니다. 이분의 조부 황영남 선생이 돌아가시던 1919년은 나라가 없는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세계의 패권국, 그 당시 세계의 패권국이 영국입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데도 중화사상, 중국을 흠모하는 중화사상에는 미봉에서 깨어나지 못한 고종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조선의 갑작스러운 패망을 불러왔습니다. 한반도를 대륙 진출해 교두보로 삼으려는 일본의 침략 야욕을 무시한 상태에서 한순간에 일본에게 통째로 나라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조선이 국권을 맥없이 내주었던 배경에는 중국의 책임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나라로 행사하면서도 조선의 근대화를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청나라는 흥선대원군을 중국으로 납치하고 임오군란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실각을 하고 조종이 이제 실권을 쥐니까 그 흥선대원군을 중국으로 납치해서 천진에서 10년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종에게 퇴위를 압박하고 원세계라는 28살 된 젊은이를 보내서 10년 이상 한국에 주둔하면서 국정을 뒤흔들었습니다. 왕의 앞에 올라갈 때 신발을 벗고 그런 것도 없이 당당하게 이제 신발을 신고 그 정전 임금이 앉아 있는 앞까지 올라간 그런 원세계가 10년 동안 조선의 실제로 정부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국가의 골격 근육이 끊어지고 부서졌습니다. 개혁개방의 골든타임 10년을 그렇게 해서 놓쳤습니다. 중국이 1592년 임진왜란의 명나라 군대를 파병한 이래 망하기 직전에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다는 소위 제조지은, 조선을 다시 만들어온 은혜, 제조지은을 내세우고 있지만 출병한 속내와 무수한 민간인 학살, 약탈 등을 생각하면 고마워만 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명나라 군사 파병이 왜군 격퇴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명나라 장수 모문용은 조선 양민 1만여 명을 죽였습니다. 이후 30년 후에 일어난 두 차례의 호란, 병자호란이죠. 호란에는 조선인 수십만 명을 납치해서 인신 매매 시장에 팔아넘겼습니다. 그 이전 고조선까지 올라가 보면 한반도에 빨판을 부착하고 철거머리 짓을 한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G2로 부상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인공섬에다 군사기지를 만들고 신실크로드인 1대1로 프로젝트 참여를 주위 여러 나라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대를 탄압하고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에 이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자 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이 그 대자보를 갈갈이 찢어버리는 집단 의욕도 과시했습니다.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 아닙니다. 여기는 2016년 5년 전 송주의 사드 배치 후에는 한국 단체 관광 제한, 대중문화 수입 금지, 한국 상품 불매운동 등 한한령으로 보복했습니다. 사드 부지를 내놓은 롯데를 겨냥해서는 중국 사업이 지진을 만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과연 롯데는 4천억, 5천억 원의 손실을 보고 중국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중국이 하는 짓은 400년 전 청나라가 일으킨 병자호란과 닮았습니다. 청은 전쟁을 끝내면서 조선이 성곽을 고치거나 할 때는 청의 승낙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이 무엇입니까? 공격시설이 아니고 방어시설입니다. 사드,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도 공격용이 아니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방어시설입니다. 자기들은 서울 한복판 길에 떨어진 조그만 공이 야구공인지 골프공인지를 식별할 정도의 우수한 레이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24시간 한반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는 미사일이 날아오는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사드 사태입니다. 이는 한국을 제조지은의 채무를 짊어진 400년 전에 임진왜란 때 구해줬으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속국으로 보기 때문에 나오는 맹랑한 역사 인식일 뿐입니다. 2014년 7년 전에 시진핑은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임진왜란 때 전사한 명나라 진자룡, 중국 정부 도움을 받은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 상하이 루신공원의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언급하면서 은근히 400년 전 일어난 임진왜란 때의 그 제조지은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017년에는 트럼프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벌어지는 제조지은을 빙자한 역사 왜곡에 우리 정부는 맥을 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부르며 중국몽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노무현은 미국의 대립각을 세우고 중국의 우호적이었지만 문재인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사를 비롯한 한국 고대사를 빼앗으려 하자 중국 총리나 주석과 회담할 때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반대했습니다. 교육부 산하에 고구려 연구재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악연으로 점철된 양국관계를 알아야 또 망국의 한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 중국을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것은 당장 속은 시원하지만 자칫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인터넷으로 실시간 연결되는 진짜 글로벌 시대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거나 붙어 있거나 원교 근린이 시대 정신입니다. 잘 지내야 되는 겁니다. 멀리 있는 나라와도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와도 잘 지내야죠. 그러자면 상대를 속속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중국의 외교 전략인 구동존이도 우리가 상대를 잘 알 때만 유효합니다. 같은 점 같이 잘 지내자, 구동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달러도 같이 잘 지내자. 올바른 역사 지식을 갖춰야만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세력이 국내 포탈에서 강요하는 제조지은 댓글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의 훌륭한 역사의 일부입니다. 과거 수백 차례에 걸친 2500년의 한반도의 역사에서 단 3차례만, 2차례는 일본, 1차례는 우리 동족끼리 싸먹고 나머지 전부 다 중국과의 전쟁으로 점철된 우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황대일 씨가 진 중국의 갑질 2000년 책을 통해서 중국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못된 짓을 했는지 절절하게 깨달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